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특히 이 만남을 미국 언론이 어떻게 봤는지 그 흥미로운 분석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나 폴리티코 같은 주요 매체들이 어떤 점을 주목했을까요?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참 관심이 높았죠.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전력으로 회담에 임할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가장 먼저 뉴욕타임스가 주목했던 부분, 역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명한 책 거래 기술을 미리 좀 공부하고 갔다, 이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었다는 걸 넘어서 이걸 실제 전략에 썼다는 분석인 거죠. 네, 그렇죠.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업적 있잖아요. 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요? 네, 바로 그거죠. 과거에 2번 정상회담하고 또 판문점 넘어가고 했던 그 개인적인 외교 성과? 그걸 정확히 짚어서 집중 공략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하. 이게 단순히 트럼프 기분 맞춰주기가 아니고 거래 기술에서도 강조하는 그 상대방의 자아, 에고라고 하죠. 네. 그걸 공략하는 핵심 원칙이랑 이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본 거죠. 상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 그걸 딱 인정해주면서 협상의 문을 열었다. 네, 그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스스로를 피스메이커, 평화 중재자라고 생각하고 노벨상까지도 내심 기대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정확히 읽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대통령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치켜 세운 것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김여정이 미국과 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할 때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졌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딱 채워주면서 시작하는 접근법이었네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런 이른바 칭찬 공세 덕분에 첫 만남 분위기가 아주 순조로웠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대를 다루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접근법을 봤다면 혹시 다른 매체들은 좀 더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 이런 걸 주목하진 않았나요? 바로 그 부분을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폴리티코요? 네, 이 대통령 발언 곳곳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한 키워드들이 아주 치밀하게 심어져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키워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해외의 트럼프 타워 건설 가능성 같은 걸 슬쩍 언급한다거나 골프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또 다우존스 지수 같은 주식시장 좋다는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주제들이네요. 네,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그 황금색 장식을 칭찬한다거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그것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여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대본 같은 느낌인데요. 폴리티코는 이런 노력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것만으로도 승리로 간주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승리요? 네, 물론 이런 칭찬이 좀 지나쳐 보인다,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지만 폴리티코는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동맹국한테도 좀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는 다른 외국 정상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종의 생존 매뉴얼처럼 좀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폴리티코가 특히 주목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아주 기발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요. 네네. 그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비유요. 저도 이 부분을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맞아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칼 프리더프라는 전문가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면 저는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정말 영리한 문구, really clever phrase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So if you become the peacemaker,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이게 그냥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그 안에 전략적인 의미가 아주 깊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영리하다고 본 걸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종종 한국의 역할을 좀 제한적으로 보거나 뭐 한국이 너무 나서는 걸 좀 꺼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코리아 패싱 이야기도 그래서 나왔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을 그냥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게 하는 핵심 조력자, 그러니까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딱 자리매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아, 우리가 없으면 제대로 속도를 못 낸다 이런 의미를 담았군요. 그렇죠. 이 표현은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소위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는 해석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제대로 된 속도 조절, 즉 성공적인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딱 시사한 거죠. 이야, 상대방 자존심은 세워주면서 동시에 우리 역할의 중요성도 딱 부각시키는 정말 다층적인 전략이었네요. 자, 그럼 종합을 좀 해보면요. 뉴욕타임즈나 폴리티코 같은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관심사를 거래 기술까지 참고해가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네. 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영리한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담 분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군요. 네,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아부나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상대방, 특히 트럼프라는 그 특정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 그걸 바탕으로 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 전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접근법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깊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효과와 또 잠재적인 한계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